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경기도 부천 차명진 후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D-10일입니다. 열 후면은 4.15 총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 후보가 체감하고 있는 수도권, 특히 이 경기도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썰렁하게 원래 원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반가운 인사나 해주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차 의원님. 아유, 우리가 좀 만나기 3년 만이죠. 영광입니다. 예. 종편계의 황자를 여기서 다시 만나. 황자가 아니라 황태순입니다. 그러니까 황태순 황자. 예. 자, 저희가 저하고 차명진 의원하고 차명진 후보죠 그때 차명진 후보, 차명진 전 의원하고 거의 그때 MBN 뉴스와이드에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문재인 청구 초기 때부터 우리가 그냥 문재인 다다다다 그죠? 짝을 맞춰가지고 아니죠. 그냥 쏴댔지 그냥 기관총으로. 아 근데 이제 저희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 1번 나는 8번. 예. 예, 그래서 참 그렇게 됐는데 예.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정치 그만둘 생각으로 네. 사실은 정치계를 떠나서 네. 우파 운동권? 저도 압니다. 보면 뭐 저도 황태순 TV 1년 한 4개월 됐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보면은 우리 저 차명진 후보가 그 당시 이제 김문수 전 지사와 함께 보면 또 청와대 앞에서 아스팔트 우파. 아스팔트 우파 참 변신했죠. 예, 변신했고 그다음에 많은 그야말로 올바른 이야기. 사실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참 피해도 많이 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세월호. 네. 저는 그 세월호 관련자들이 네. 찜쪄 먹고 쌈 싸먹는다고 할 때 이미 예. 세월호와 관련된 각가지 풍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네, 네.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네. 그거 다 들리는 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쓰리썸 사건 또 터졌잖아요. 자, 그 얘기는 좀 오늘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쓰리썸 이런 얘기 하시면 그렇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왜냐면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쫄아요 사람이. 아니 쪼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막장까지 왔으면서. 아니 막장까지 않았어요. 뭐 고소당할까봐. 아니 저거 고소. 하여튼 그러니까 내 얘기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고 네. 나는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그러나 저한테 쏟아지는 비난 때문에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차 후보 같은 경우 그래요.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옳고 올바른 그런 이야기 갖다가 잘못하면 바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 프레임에 걸립니다. 프레임이라는 거 갖다가 우리 프레임이 영어 아니에요? 네.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프레임. 낚시? 걸게? 모략이라고 그럽니다. 모략. 지금 보면 특히 좌파들이 잘하는 것이 그건 잘해요. 프레임 걸립니다. 프레임 걸어서 마침 보니까 우리 저기 이번에 한교안 대표 프레임이 걸렸죠. 프레임 딱 걸렸잖아요. 자기가 그때 나한테 네. 국민 정서에 유배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내가 너 그러다 한번 너도 걸린다. 아니 난 그런 표현을 안 했어. 선생님은 어떻게 되나 내가 봅시다. 근데 이번에 딱 걸려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대표님 너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겠죠. 정확히 얘기해. 그 양반 나하고 2살 차인데 뭐.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근데 이번에 딱 걸렸어. 거봐 너라 그랬잖아.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지가 나는 나보다 더하더만 왜 이걸 갖고 시비 거냐고. 자 보세요. 대한민국 순진한 대한민국의 우리 순진하고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세상을 너무 자기의 밝은 눈으로만 사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임이라는 것이 바로 덫이고 프레임이라는 것이 모략입니다. 자, 우리 차명진 후보 하면은 참 집요하게 보면 저들 좌파들이 왜 차명진 후보를 갖고 덫을 걸까요? 바로 진정한 진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985년이죠. 5.3 공천 사태 때 죽창 들고 그 당시 김근태 가면서 형님 내가 김영광 씨하고 방송하나 보니까 혼자 다 얘기하더라고. 예, 제가 지금 전공입니다. 지금 사회니까 약간 저한테 좀 마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봐요. 지금부터 프레임을 계속 얘기하잖아. 어떤다고? 지금 보면 우리 저 차명진 후보가 자기 자신 갖다도 자랑하기는 또 좀 민망스러우니까. 아니야, 난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 뛰어들어오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 종편에 그 당시 저와 쌍벽을 이루었던 차명진 후보에게 그 정도는 안 되고 겸손하지 말고 2등. 8등. 그래. 자, 차명진 후보가 보는 수도권 판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판세. 솔직히 저는 요즘에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네. 우리 우파한테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네. 그 이유는 뭐냐? 네. 지금 그 흔들릴 수 없는 아주 팩트가 네. 수도권에 특정 지역 사람이 많은 네. 그런 도시가 더 많아요. 네. 그 부분들이 흔들리려면 네. 사실은 문재인하고 네. 그 특정 지역 사람들하고 갈라져야 돼. 네. 문재인이가 내가 보면 그거 하나는 기똥차게 잘했어. 특정 지역에 다 몰빵을 했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네. 네? 어이구, 그 평상시에 그 거칠게 얘기하시는 분은 또 특정 지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 내가 볼 때는 특히 몇몇 예외적인 지역을 빼놓고 네. 우리 지역은 조금 예외적인 지역인데 네.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이 문재인을 이번에 확실하게 밀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특정 연령대 네. 3, 40대 네. 이 사람들과 문재인의 정책 기조가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하고 계속 일치해왔어. 네.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어도 네. 그 사람들에게 네. 월급 또박또박하게 해. 네. 응? 기본소득 되게 해. 그 다음에 노조 만들어서 요구하면 다 들어줘.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줬어. 그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저는 소득수도 성장의 핵심 내용이 그거라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코 문재인한테 실망을 안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똘똘 뭉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도권 121곳이 지금 어려울 것이다. 121곳 중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30, 40대가 많이 사는데 네.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후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여지없이 그 대략 지금 보면 우리 차 후보가 보시기에 수도권에서 몇 석 정도 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에서. 수도권이 지금 121. 121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선전해야 한 2대1. 2대 1이면은 120은 40석? 네. 참고로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 시절 그때 43석을 네, 갖다 비슷해요.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형님은 더 어려울 거다. 아니죠. 지금 뭐 이렇습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오늘 각 당이 이제 D-10일 앞두고 보면 판세 분석을 했는데 지금 공이 보면은 121곳 중에 73곳이 흔한 얘기로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어요. 수도권의 121곳 중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의 입장을 갖다 공이 정리해서 딱 도표를 꺼내놓으면 보통 한 지역이 500명을 갖다 샘플해 갖고 여론조사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 오차범위 오차범위. 9% 정도죠. 그 내에서 지금 치열하게 접전 벌어지는 곳이 121곳 중에 73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이제 차명주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연령대 이런 것들이 크게 그건 일종의 보면 우리가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기본 구도죠. 근데 이 구도 외에도 이제 이슈가 있고 최근에 보면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로 간다면은 2대 1보다는 조금 더 될 수도 있다. 더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많고 저도 그분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데 네. 예컨대 이제 이런 거지. 저희는 이제 2대1 정도 되면 간당간당한 지역인데 네. 이런 거는 좀 느껴요 제가.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쪽을 지지하는 분들의 네. 결집도, 네. 열기 예. 이게 대단해요. 제가 그 여태까지 지금 제 직접적인 선거는 5번째인데 네.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선거운동하는 분들 모두가 다 공히 느끼는 건데요. 네. 그냥 여론조사 단순 지지율은 우리가 좀 2대1로 불리하지만 네. 그 나머지 1에 해당되는 분들의 네. 결집도라고 그러나? 적극적 열기. 투표 열기. 아, 예. 이거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투표하겠다라는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네, 지금 황태순 이 형님이 얘기했던 네,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선전하는, 네. 응? 우파가 선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열기의 문제인데 최근에 네.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갤럽의 의뢰에서 바로 4월 2일 날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지난 똑같은 기간에 그건 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겁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이번에 보면 8.8%가 더 높습니다.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10% 정도가 우리가 더 한다. 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보면 뭐 아무래도 좀 우리 저 차명주 후보 굉장히 보면 내일 후보 토론하시나요? 네. 네. 마음 좀 급하실 텐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니요, 급하지 않아요. 거기 얼굴에 급해야 쓰여 있어요. 아니, 저는 여유 있어요. 바빠 써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번 4.15 총선 이후에 보면 아마 대한민국은 이번 4.15 누가 그 얘기하더군요. BC, AC,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하듯이 이번에 4.15 전과 4.15 후가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보면 우리 차명준 후보가 뭐 재선 의원도 하셨고 정치평론도 오래 하셨으니까 차명준 후보가 보고 있는 4.15 총선 이후에 어떤 전국의 흐름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는 4.15 이후에 네. 글쎄 다른 분들이 이제 4.15 총선은 네. 정말로 중요하다. 네.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느냐 아니냐, 네. 이 나라가 퇴보하느냐 아니냐 네. 그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4.15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의미는 있는데요. 네. 저는 아마 일단은 4.15를 계기로 해서 네. 오히려 우파 대 좌파, 네.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사회주의 세력의 네. 대결전에 한 2단계 정도가 거치지 않나. 왜냐면 1단계는 네. 작년에 뜨거웠던 여름에 네. 소위 말하면 아스팔트 투쟁. 네. 저는 그거였다고 보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투쟁으로 마무리를 졌죠. 일정한 부분 우파가 좀 제기는 했으나 이기지는 못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4.15 총선 때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겠죠. 네. 더 나가는데 뭐 우리 저 황태순 평론가께서 조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4.15 총선 때 우리가 크게 이기거나 크게 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여기서 무슨 게임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일정하게 왜 여기서 양쪽에 다 총력 투쟁을 했기 때문에 네. 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누가 조금 더 이기고 누가 조금 미칠 것인가 이런 정도 문제인데 네. 따라서 네. 4.15 총선에서 특별하게 어떤 판도가 뒤집힐 거는 아닐 것 같다. 다만 제가 볼 때는 4.15 이후에 네. 이제 구성된 국회에서 네. 몇 가지 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수처가 예. 현실화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또한 그 4.15가 끝나면 제가 볼 땐 아마 동의하실 텐데 경제가 급격히 나빠질 거예요. 아주 나빠지겠죠. 네, 뭐 두산 아마 이게 아니, 뭐, 굳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대기업까지도 많이 휘청을 네, 예를 하나만 든다면 네. 그 정도이다. 뭐 이미 이제 이미 빈사 상태에 빠진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은 일단 무너지고 이런 대기업이 그렇게 무너지면 이제 따라서 더 완전히 무너지겠죠. 완전 쓰나미로 밀려가요. 네. 저 그게 더 그야말로 우파 대 좌파의 대혈전의 본격적인 장이 될 거다. 네,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지난해 뜨거운 여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뜨거운 그 아스팔트 우파들의 그런 노력 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보면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다수의 국민을 갖다가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낸 건 조국 사태입니다. 그렇죠. 네, 조국 사태는 조국 사태는 이번에도 계속 ING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서는 여전히 조국을 지키겠다고 조국을 갖다 구하겠다고 이 판을 벌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보면 2단계로 아마
좌와 우에 큰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네. 흔히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어떻게 종말에 뭐 성경에서 종말을 앞두고 선과 악의 마지막에 한판 승부가 벌어지듯이 아마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구속 수감과 등등등 연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적됐던 이슈가 빵. 이제 이것이 이번 4.15 총선 이후에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번에는 제2단 우한폐렴 때문에 이게 다 덮여버렸잖아요. 우한폐렴 덮여도 국민들이 또 덮이는가 했더니 누가 그치. 덮이는가 했더니 속에 아니 품고 있지. 이 사람 다 품고 있고 그렇지. 결정적으로 뭐 했냐니까 갑자기 4인 가족으로 100만 원 주겠다는데 이제 싸움이 왜 너희 왜 그거 받아? 아직까지 이게 복잡해.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복잡해지지. 지금은 복잡해. 일단 사람들이 아니, 준대나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준대나는데 벌써부터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왜 너는 왜 받아? 너희 집은 너희 집은 저 공무원이라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복잡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정부에서는 3년 전 소득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그 안철수가 딱 그런 부분에서는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 딱 야 3년 전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고 그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난다. 그러니까 나도 3년 전에는 종편 출연료를 받아서 됐어. 세금 냈지만 됐어, 지금은 됐어. 난 백수야. 그건 알거지라고. 후보. 그러니까 안 줘버리면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후보님 그러니까 이러시면 이런 안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 형 잘 봤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이 지금 보면 조국 갖다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몇 프로 안 되는 돈 갖고 1인당 40만 원 주니 20만 원 주니 이렇게 장난치는 그렇죠, 것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것들이 결국 보면 꿍에 있던 것들을 갖다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결집을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결집도. 적극적 투표 의사. 그렇죠. 그래서 차명준 후보 오늘 현재는 4월 5일 오늘 식목일입니다만 네. 방송은 이제 4월 6일 될 겁니다. 네. 예. 하여튼 앞으로 남은 9일, 네. 10일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한마디. 당선되면 네. 제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시간과 세비를 저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홍태순 TV에도 제가 장비 좀 보강하는데 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약입니다.